중국의 4대 발명품 중 하나로 활자를 이용해 책과 문서를 대량으로 복제할 수 있게 한 기술은 무엇일까요? 인쇄술. 조선시대 백성의 생활과 국가 통치를 기록한 일기 형식의 역사서로 매일매일의 일을 적은 왕의 공식 기록은 무엇일까요? 승정원 일기. 호랑이를 그리려다 개를 그린다는 뜻으로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상황을 이르는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화우유구. 세계에서 가장 큰 섬으로 덴마크령에 속한 이 지역은 어디일까요? 그린란드. 지구의 대기 중 약 78%를 차지하며 식물과 동물의 생명 활동에 직접적으로 쓰이지 않지만 단백질 합성에 중요한 기체는 무엇일까요? 질소. 올림픽의 상징으로 5개의 색깔원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 마크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오륜기. 조선 초기 김시습이 지은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집으로 전기 형식의 5편의 이야기가 수록된 이 작품은 무엇일까요? 금오신화.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작품 중 밤하늘에 소용돌이 치는 별빛을 묘사한 명화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별이 빛나는 밤. 스페인의 대표 음식으로 쌀과 해산물, 고기, 채소를 넣고 만든 노란색 볶음 요리는 무엇일까요? 파에야. 올림픽에서 마라톤 경기는 몇 킬로미터일까요? 42.19km. 남아메리카 대륙의 서쪽 해안을 따라 뻗어 있는 세계에서 가장 긴 산맥은 무엇일까요? 안데스 산맥.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한 아폴로 11호의 사령관으로 이것은 한 인간에게는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라는 말을 남긴 인물은 누구일까요? 닐 암스트롱. 프랑스 파리에 위치하며 모나리자와 밀로의 비너스를 소장한 세계 최대 규모의 미술관은 어디일까요? 루브르 박물관. 산소를 이용하지 않고 포도당을 분해해 에너지를 얻는 세포흡 과정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발효. 조선 후기 문신이자 실학자로 목민심서를 저술해 백성을 위한 정치와 행정의 도리를 강조한 인물은 누구일까요? 정약용. 자신의 힘을 과신하여 무모하게 행동하다가 실패한다는 뜻의 사자성어로 주로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구하려는 격을 핏댄 말은 무엇일까요?
연목구어. 고려시대에 제작된 청자로 표면에 무늬를 새기고 백토와 흑토를 메어 장식하는 기법을 사용한 도자기는 무엇일까요? 상감청자. 세상에서 가장 빠른 육상 동물로 시속 100km 이상 달릴 수 있는 동물은 무엇일까요? 치타. 빅토르 위고의 소설로 프랑스 대혁명 전후의 사회상을 배경으로 장발장의 인생 이야기를 그린 작품은 무엇일까요? 레 미제라블. 1914년부터 1918년까지 벌어진 세계대전으로 사라예보 사건을 계기로 발발한 전쟁은 무엇일까요? 제1차 세계대전. DNA의 이중나선 구조를 최초로 밝혀낸 과학자는 제임스 왓슨가 누구일까요? 프랜시스 크릭. 세계에서 가장 긴 강으로 아프리카를 흐르며 문명의 첫 줄로 불리는 강은 무엇일까요? 나일강. 피카소, 브라크 등이 주도한 20세기 초 미술사조로 사물을 기하학적 형태로 분해하여 표현한 화풍은 무엇일까요? 입체파. 소설 데미안을 쓴 독일 작가는 누구일까요? 헤르만 헤세. 나폴레옹 전쟁 중 벌어진 1815년의 마지막 전투로 유명한 전투는 무엇일까요? 워털루 전투. 고려 시대의 대장경을 새로 판각한 불교 문화유산으로 현재 합천해인사에 보관된 것은 무엇일까요? 팔만대장경. 조선 세종 때 만들어진 시간 측정을 위해 사용한 물시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경루. 중세 유럽에서 전염병인 흑사병이 처음 크게 유행한 세기는 언제일까요? (14세기)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쓴 4대 비극 중 하나로 덴마크 왕자의 폭수를 다룬 작품은 무엇일까요? 햄릿. 한국의 고전 문학 작품으로 춘향과 몽룡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소설은 무엇일까요? 춘향전. 미국 독립선언서 작성에 큰 역할을 했으며 제3대 미국 대통령을 지낸 인물은 누구일까요? 토머스 제퍼슨. 고대 이집트의 왕으로 피라미드를 지은 대표적인 파라오는 누구일까요? 쿠프왕. 빛의 삼원색은 빨강, 파란가 무엇일까요?
초록. 한국 전통 의복 중 남성이 공식 행사 때 주로 입는 겉옷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두루마기. 일본의 전통 무술로 목검이나 대나무 검을 사용해 수련하는 검술은 무엇일까요? 검도. 태양계에서 가장 뜨겁고 밀도가 높은 행성은 무엇일까요? 수성. 중국 춘추 전국 시대의 사상가로 인, 을, 예, 지를 강조한 유교의 창시자는 누구일까요? 공자. 미켈란젤로가 바티칸 성당 천장에 그린 천지창조의 벽화가 있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시스티나 성당. 눈 위에 또 서리가 내린다는 뜻으로 이미 안 좋은 상황에 더 나쁜 일이 겹쳐 더욱 어려워진다는 뜻의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설상가상. 한국의 전통 악기 중 12줄로 된 현악기는 무엇일까요? 가야금.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미국에서 유행한 예술 건축 양식으로 곡선적 장식과 화려한 무늬가 특징인 스타일은 무엇일까요? 아르누보.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으로 어려운 시기를 견디면 좋은 결과가 찾아온다는 의미의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고진감래. 태양 주위를 도는 수많은 작은 암석 덩어리로 주로 화성과 목성 사이의 궤도에 모여 있는 천체군을 무엇이라 할까요? 소행성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해발 8,848m에 달하는 산은 무엇일까요? 에베레스트 산. 그리스 신화에서 신들의 왕 제우스와 헤라 사이에서 태어난 전쟁의 신은 누구일까요? 아레스. 중국의 4대 기서 중 하나로 손오공과 삼장법사가 서역으로 경전을 구하러 가는 여정을 그린 소설은 무엇일까요? 서유기. 한국 프로야구에서 홈런왕 타이틀을 가장 많이 차지한 선수로 별명이 국민타자인 인물은 누구일까요? 이승엽. 세 사람이 모이면 없던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는 뜻으로 여러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사실이 아닌 것도 사실처럼 믿게 된다는 의미의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삼인성호. 원자 번호 79번이며 귀금속으로 장신과 화폐 등으로 쓰이는 이 금속은 무엇일까요? 금.
바람에 의해 해안가에 모래가 쌓여 형성된 언덕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사구.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작품 중 한 여성이 비밀스러운 미소를 띠고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초상화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모나리자. 프랑스 파리에 있는 이 철탑은 1889년 만국 박람회를 기념해 세워졌으며 지금은 도시의 상징이 된 이 건축물은 무엇일까요? 에펠탑. 바닷물보다 육지의 온도가 빨리 변하는 성질 때문에 낮에 바다에서 육지로 부는 바람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해풍.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로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 불리며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남긴 인물은 누구일까요? 소크라테스. 카르페 디엠이라는 라틴어 표현은 인생을 즐기고 현재를 놓치지 말라는 의미로 우리말로 흔히 어떻게 번역될까요? 오늘을 즐겨라. 경제학에서 개인이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과정이 오히려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시킨다고 설명한 개념으로 애덤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이것이라고 표현한 것은 무엇일까요? 손. 하나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오직 한 회사에 의해 공급되어 경쟁이 없는 시장 구조를 무엇이라 할까요? 톡점.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면 요리로 토마토 소스나 크림 소스와 함께 다양한 재료를 곁들여 먹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파스타. 설탕 대신 사용되는 천연 감미료로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아 다이어트나 당뇨 관리에 좋은 이 식물 유래 성분은 무엇일까요? 스테비아. 1919년 제1차 세계대전을 끝내기 위해 연합국가 독일이 체결한 조약으로 독일의 전쟁 배상금과 군사력 제한을 부과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원인 중 하나가 된 이 조약은 무엇일까요? 베르사유 조약. 팩탑의 도시로 불리며 카르교와 구시가지 광장 등 중세 건축물이 잘 보존되어 있는 유럽의 도시는 어디일까요? 프라. 19세기 프랑스에서 발달한 화풍으로 순간적인 빛과 색채를 생생하게 표현하며 자연 풍경을 밝고 경쾌하게 그리는 그림 스타일은 무엇일까요? 인상주의. 조선 세조 때 완성된 조선의 법과 제도를 정리한 대표적인 법전으로 세종대왕의 명으로 편찬이 시작되었으나 세조 때 완성된 책은 무엇일까요? 경국대전. 몸속 산소를 운반해주는 붉은색 혈액세포로 철 성분이 부족하면 이 세포 수가 줄어 피로를 느끼게 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척혈구.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충분히 취하는 것이 권장되며 기억력과 면역력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생리적 활동은 무엇일까요? 수면.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으로 조선이 일제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 독립한 날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광복절.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일제강점기 동안 활발히 활동하며 독립신문을 창간한 언론인이자 독립운동가인 인물은 누구일까요? 서재필. 바흐와 핸델이 주로 활동한 바로크 시대의 대표적 음악 형식으로 교회 음악이나 기악곡에서 많이 사용된 반복적이고 장엄한 구조의 곡은 무엇일까요? 푸가.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이 타원 궤도를 그리며 공전한다는 법칙을 발견한 독일의 천문학자는 누구일까요? 케플러. 영장류 중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하며 인간과 DNA 유사도가 약 98%에 달하는 동물은 무엇일까요? 침팬지. 소나무, 전나무처럼 사계절 내내 잎이 푸른 식물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상록수. 세계에서 육지 면적이 가장 큰 호수로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에 위치하며 바다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실제로는 호수인 곳은 어디일까요? 카스피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폭포로 베네수엘라에 위치하며 높이가 979m에 달하는 이 폭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앙헬 폭포. 전기 에너지 없이도 음식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 옛날부터 얼음을 저장했던 장소를 무엇이라 불렀을까요? 석빙고.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후 유럽 부흥과 공산주의 확산 방지를 위해 미국이 시행한 경제 원조 계획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마셜 플랜. 서양 음악에서 가장 느린 템포를 나타내는 용어로 주로 장엄하고 무겁게 연주하는 속도를 의미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라르고. 조선 세종 시기에 집현전 학자들이 왕명을 받아 편찬한 우리나라 최초의 과학 농서로 농업 기술과 재배 방법이 기록된 책은 무엇일까요? 농사직설. 조선시대 혼례에서 신부가 입는 붉은색의 전통 예복으로 원래는 왕실에서 입던 옷이었으나 점차 민간으로 퍼진 이 옷은 무엇일까요? 화롯. 혈액 속의 당 농도가 정상 범위를 넘어서 높아지는 만성 질환으로 1형과 2형으로 구분되며 인슐린과 깊은 관련이 있는 이 질환은 무엇일까요?
당뇨병. 아르헨티나의 수도이자 남미 최대 도시 중 하나로 라 플라타 강하구 근처에 있는 도시는 어디일까요? 부에노스아이레스.